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까지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미국 뉴욕 증시 지금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이 지표 자체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고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다가올수록 미증시가 방향을 좀 잡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래저래 어제 PPI만 갖고는 안심 네. 못하겠다는 분위기 갖고 CPI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제 시장이 진짜 제대로 그렇죠.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은 그런 내용도 좀 한번 두루두루 짚어봤으면 싶기도 한데. 그렇죠. 여러 가지 거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과 관련해서 네. 이게 사실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죠. 큰 이벤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디메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어제 장중에 뉴욕 장은 이렇게 많이 출렁출렁했습니다. 출렁출렁할 만한 어떤 그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 네. 그다음에 이번 월화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사실은 미국의 그 트럼프 당선 랠리 네. 조금 네. 길게 보면 11월 초부터 작년 11월 초부터 상당히 역대급으로 사실은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표현이지만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 어허. 잘 돌이켜보면 지금 정도 수준이 11월 초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네요. S&P 500 그러네요. 지수가.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이 상당히 희망, 트럼프 향후 4년에 대한 기대감 감싸해주고 약달러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수출도 진흥시키고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하고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예. 이제 현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올해 생각보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좀 냉정을 되찾아가는 과정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난 짧게는 한 2년 반, 길게는 10년 이상 미국의 예외주의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예. 이 소위 밸류에이션 부담감, 멋지게 표현은 그러고 많이 비싸졌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향후의 변동성, 잘 안 보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상황에 미국이 진입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차트가 한눈에 보여줍니다만 딱 11월 5일 레벨까지 S&P 500이나 다우 지수는 다 내려가 버렸고 나스닥은 조금 그거보다는 위긴 합니다만 결국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왔던 랠리는 그 상승폭을 그냥 지수 자체는 다 까먹어 버렸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얘기는 한 20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분야별로 보면은 지금까지 예측되는 건 사실은 트럼프의 대전략은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예측 못하게 해서 네. 이렇게 치면 뒤통수를 치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 이제 이것이 트럼프의 소위 그 거래의 기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예상되는 것들은 가장 큰 거는 이민과 관련된 거. 가장 큰 거는 네. 불법 이민과 관련된 예. 이거 이슈가 1차적으로 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소위 환경 보호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개발이 막혀 있던 부분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는 전략.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사실 얘기하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부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건 이 앞부분, 소위 이민과 에너지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 행정명령 자체가 오히려 올해나 적어도 한 2년간의 미국의 그런 노동시장이나 그다음에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것들에 지금 시선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방향을 잡기까지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계산이 될 거잖아요. 예. 계산이 되는 시기에 가면은 주가는 못 움직입니다. 아시겠지만. 아하, 왜냐면은 이제 숫자로 이제 예. 계산이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과거의 경험상 한 3, 4개월 정도는 횡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진짜 취임 이후에 취임 전에 이렇게 저렇게 예상하고 전망했던 것과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어제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그렇게 급등하고 우리도 뭐 2차 전지가 또 이렇게 튀어오르고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뉴스가 그거 같은데 블룸버그 보도였지 않습니까? 관세를 처음부터 뭐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한 2%, 5% 점진적으로 그렇게 올리겠다. 뭐 관세가 제일 큰 공약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애초 구도가 달라지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연초부터 이제 말씀드린 게 1월은 상당히 좀 몸조심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트럼프라는 그 소위 전 세계 최대 강국의 최대 경제의 수장이 오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불확실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예견해서 포지션을 가져갔다가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예. 틀렸을 때 엄청난 또 실패 그걸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이후에 그런 트럼프의 향후 방향성과 현재의 그런 포트폴리오의 흐름 자체를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연초 이후에 사실은 보시면 미국의 지금 1, 2등 업종이 에너지하고 건강관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헬스케어죠. 예, 건강관리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피해 업종이라고 다들 뭐 예, 나름 그러니까. 생각들 했었는데 예. 전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야 뭐 일부 예측은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원래 트럼프가 되면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시장의 전면적인 재평가, 재검토 이런 것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 2, 3개월간은 진행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미증시는 사실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뭔가 좀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1월 들어서는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좋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제가 올해 한국 시장이 오히려 좋을 거다라고 예. 얘기하는 소수 의견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다행스럽게 연초 이후에는 좀 뭐랄까 일단 첫 단추를 잘 깨운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오랜만에 이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연초 이후에 한국 시장이 제가 비교하는 주요국들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한국 시장이 확실한 압도적인 이제 1등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작년에 우등생들 네. 잘했던 미국인, 일본, 대만 그 다음에 그 또 중국 뭐 이런 데들이 전반적으로 연초 이후 성과는 상박보다는 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하위권에 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표에서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낙폭과대가 최대의 그러한 이제 기회 요인인 것만은 이제 확실히 잡혀졌고 특히 올해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것만은 뭐냐면 환율은 이미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네. 입장에서는 힘든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등만 하지 않으면 유지만 되면은 한국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만 한국 시장이 잡아준다면 한국 정책 당국이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들어오기 좋은 상당한 그러한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발표된 이제 금통위에 향후 그러한 이제 금리와 관련된 거, 환율과 관련된 방향성이나 정책 방향 등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외국인들의 올해의 전체 그 매수 기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1월 달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한 해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통상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재무론, 뭐 재무학 네네. 이런 거 배우면 1월 효과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세금 때문에 12월 말에 팔았다가 뭐 1월에 사고 먼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과거에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1월 달 성과 자체가 연간 성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일종의 이제 바로미터, 네. 선행 지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톱니가 있는 펀스트레이드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년도가 10% 이상 상승한 그러한 해의 다음에 올해가 정확히 그렇죠. 작년에 네. 24%인가 올랐으니까 올해가 이제 저 위쪽에 있는 주황색 선을 쳐놓은 이제 저쪽에 해당하는 구역인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10% 이상 지난 50년도 이후에 10% 이상 전년에 상승했던 게 41번이 있었고요. 그 안에 적어도 첫 5일을 소위 상승해서 끝났으면 0%나 1% 이상 끝났으면 한 해 자체가 아주 순조롭게 추가적으로 잘 상승해서 끝났더라.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일까지는 미국이 0.6%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2주가 안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아까 봤지만 0.8 마이너스 0.8 네. 빠져서 지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1월 달이 만에 하나 여기서 지속적으로 가서 한 2, 3%대의 하락으로 혹시 마무리가 되면 한 해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서 지금 특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1월 달 성과가 아직은 지금 보름 정도가 남아있지 네, 않습니까? 보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고 본격적인 포트폴리오의 그런 비중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1월 달에 너무 욕심 가지고 섣불리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네.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어서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이렇게 또 증시를 갖다 움직이는 그 모멘텀으로 이제 금리, 국채 수익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채 수익률이 막 오르는 이 현상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이례적인 게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시장 금리가 반대로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시장 대응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JIRP, ZIRP, 제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런 팔러시. 이거가 지난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에 전 세계에 확산되었던 예.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진행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 각 나라의 선진국의 정부가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그 사이에 늘려왔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네. 제로 금리를 유지시켜주면서 그래서 부채로 모든 걸 해결을 해 왔었는데 결국은 네. 이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좀 부메랑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그것만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잘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금리가 특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차트를 보시면 저 네. 영국 제일 파란색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영국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 그다음에 거의 같은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 프랑스와 독일조차도 올라가는데 독일은 그나마 헌법상으로 과거에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 고민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 늘리기가 쉽지 않은 나라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그나마 유지됨에도 네. 지금 딸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프랑스나 영국이 재정 적자 커지고 올해 지금 새롭게 그 극우 정당들이 정파들 또는 노동당 영국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재정의 추가적인 적자가 늘어날까 봐 걱정하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도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트럼프 지금 2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서서히 최근 들어서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그 앨런 머스크가 네. 얘기하는 게 슬슬 좀 뭐랄까 이게 2조 줄이기가 만만치 않아요라는 얘기를 슬슬 좀 흘리고 있거든요. 네. 그 뭐 만만한 일은 네. 아니죠. 사실 꽉 짜여져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미국에서조차도 재정 적자 지금 GDP의 6, 7%가 있는 재정 적자가 3%대로 목표한 대로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의 그 금리, 시장 금리 우상향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 게
미국의 연준이 1980년대 이후로 금리를 인하했던 시기가 총 5번 정도 네, 있었는데 네. 첫 금리 인하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는 따라서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 내려와서 지금 첫 인하 이후에 쭉 내려오는 평균 경로는 하향 조정인데 저 검은색 선 예, 저 아래쪽에. 예, 근데 예. 이번만 다르게 작년 9월 B컷 이후에 지금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이것 자체가 과거의 그러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다른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역대급으로 GDP 대비 지금 정부 부채가 많다는 거죠. 지금 선진국 주요 선진국들이 G7이 100%다 넘어가고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정부의 이자 비용이 엄청 들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이걸 낮추지 못하면 우리 금리 좀 더 많이 받아야겠는데라고 시장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금리의 그러한 우상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 이제 연준이 그 50pp B컷을 단행했을 때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 그 당시 고용을 좀 걱정했단 말이죠.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될 걸 걱정하면서 50bp를 인하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지표 보면은 최근에 나온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상황 굉장히 좋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고용 지표와 좀 뭔가 연동되는 흐름인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시장 금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 금리랑 인플레이션. 네네. 근데 실질 금리에 해당하는 게 어찌 보면 고용과 네.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예상 밖으로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그 실업률 오히려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2배나 높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경제 서프라이 지수라는 게 있듯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 또 고용 서프라이즈 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상보다 더 높냐 낮냐를 갖고 서프라이즈냐 샥이냐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저 그 하늘색 선 자체가 블룸버그에서 체크하는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사실은 작년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예상치보다는 고용이 늘 더 좋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뭐 베이지북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는 소리가 많았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4분기 내내 4분기 내내 상당히 좀 좋으면서 우상향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 이것 자체가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고용과 연계되어 있는 실질 금리,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 금리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가와 관련된 것도 지금 우상향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될 CPI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강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지표, 12월 고용지표 대표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냥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미국의 최근 통계치 자체들이 상당히 뭐랄까 변동성이 커졌어요. 보시면 나중에 가서 아시겠지만. 확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당장의 그러한 예. 그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높았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지나고 나면은 또 잊어먹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미국의 그러한 통계치들이 예산도 줄이고, 네.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 응하는 사람들도 줄고, 뭐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에러 텀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것들이 오차가 좀 커지면서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말씀 주신 대로 고용이 이렇게 좋다가 또 훅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또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명령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특히 그 불법 이민과 관련돼서 하는 것 자체가 올해 고용 시장의 추가적인 공급 그 노동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고용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행정명령이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밤에 나온 PPI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된 걸로 나타났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오늘 나올 CPI 시장에서 지금 주가를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셀 거다라는 게 어떤 시장의 지배적인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사실 PPI가 생각보다 영향이 좀 약했던 것이 미국은 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에 좀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네. 아까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잘 분석을 해주셨던데 실제로 PC 연준이 중요시 얘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서는 PPI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좀 그 가중치가 다른데 네, 네. 생각보다 이번에 낮게 나온 것이 결코 그렇게 큰 영향, 그러니까 소위 하향 안정화시키는 큰 압력은 안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 요즘 차트에 나와 네.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PC로 전환될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까 지금 봤지만 3.8 예상했는데 3.5 나왔다. 낮아 보이지만 3.5면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PPI보다는 오히려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 네. 지수에서 소위 그 프라이스 페이드라고 있습니다. 네. 지불 가격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소위 서비스 공급하는 업체들이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소위 원가에 해당하는 것들 그것 자체가 계속 지금 우상향해서 나온다는 게 특히 12월 달에 급등한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네.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ISM 서비스 지불 가격이 12월에 급등한 것이 차트가 있습니다. 저희 차트를 예. 보시면 주황색 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지불 가격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12월에 급등해서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데 이것이 시차를 두고 미국의 근원 CPI가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는 전체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특히 최근에 사실은 물가가 끌어올린 게 다 서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소위 생산 가격 압력이 우상향한 것은 결국은 지금 12월 달 당장 CPI 아니더라도 네. 1, 2, 3월 달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CPI를 포함해서 향후 1, 4분기 정도의 미국의 그러한 CPI 상승 압력에 여전히 연준이 충분히 긴장할 수 있고 FOMC 이번 1월 달에서도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안 그래도 한번 열어서 보고 있는데 리포트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 국민은행의 그 데일리 FX 마켓 코멘터리인데 제목이 아직 한 발 남았다. 그 한 발이 CPI네요. PPI 안심하긴 일러.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 원조는 그런데 더티에리의 그 이스트우드고 우리 또 아저씨에서 원빈 형님도 또 아 그렇죠. 마지막에 그 방탄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도 아직 한 발 남았다. 이 무서운 얘기인데. 아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아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물가는요. 이게 이제 저도 약간 지금 12월 달 갑자기 제가 우리 한숨을 물가. 우리 물가는요. 이게 뭐냐면 제 걱정이 환율입니다. 우리 환율. 사실은 네. 전반적으로 다 수입하에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급자족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잘하는 건 예. 수입 잘해서 훨씬 더 생산 잘해갖고 부가가치 높여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환율이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낮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네, 네. 1,47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어쨌거나 한은을 포함한 그 금통위에서 얘기하는 건 올해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 방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딱히 없어요, 사실은. 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환율을 열어둔다는 느낌을 자꾸 보고 있어서 그러면 사실 우리 수입 물가가 생각보다는 지금 12월부터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올해 상반기 내내 지금 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연초 이후에 지금 지금 유가가 사실은 의외로 그렇죠, 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뉴스가 예. 주유소 휘발유죠. 1,700원이 넘었더만요. 예, 이게 예. 미국의 지금 에너지 업종이 1등하는 이유가 트럼프 기대감뿐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300만 미국이 증산한다고 했지만 지금 대세는 30만 배럴 해도 잘한다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공급이 오히려 예상 밖으로 좀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가가 만에 하나 여기서 더 우상향하고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뭐랄까 환율 안정화가 어찌 보면 지금 전 세계 내수 진작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네네. 거고 우리 환율 안정화가 좀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금통위가 이번에 발산할 그러한 정책 방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서 그 이제 CPI가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나올 텐데 뭐 앞으로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사실은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지금 한 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심지어는 뭐 인상 확률도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인상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네. 올해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인하를 개인적으로 못할 수도 있다. 예, 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여기서 미국 경기가 더 뜨거워지면은 진짜 인상해야 될 수도 있을 예.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근원 CPI 증가율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맞추고 있는데 지금 12월 달 예상되는 거 최근 것까지 보면 블룸버그 기준으로 보면 중간값이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할 것이다 정도로 나오고 대략 예측치에 부합할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3.3 잘 나와서 거기에 맞췄다 그러면 안심할 게 아니라 이제는 보시면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급등 한 7%대로 급등했다가 쭉 내려오다가 작년 4, 4분기 이후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3%를 넘어서서 횡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준의 2% 목표치에서 한참 떨어져서 고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적어도 여기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야 없겠지만 인하할 정책 여력은 사실상 거의 없어진 거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상반기 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시장에서 버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2년물 금리를 넘어서서 10년물 금리가 우상향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2,503포인트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5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2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4,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6%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97,0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03만 원, 현대차가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1,500원이고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KB금융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3,750원, 네이버가 0.5% 상승 예상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31만 2천 원이고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죠. 오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에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호가 12만 5,800원, 반면에 에코프로는 1.7%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 6만 5천 원. 이 가운데 HLB 지금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7%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LB 호가 지금 보게 되니까 미국 HLB 가남 신약이 미국 FDA 실사 완료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단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5만 원. 그리고 지금 삼천당 제약은 0.9% 하락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7,800원, 클래시스가 1%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51,700원, 휴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2,500원이고 엔캠이 1.3%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5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미 4% 넘게 올랐었죠.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일단 최근에 보니까 또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참 시장은 이래서 늘 재밌는 거죠. 뭐 나오는 지표나 뭐 뉴스의 흐름하고
시장은 또 다르니까.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당장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네요. 작년 12월, 거의 뭐 얼마 전입니다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취업자가 1년 전 대비 5만 2천 명 감소, 3년 10개월 만에 이제 줄어드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12월 달에 장이 제일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고. 야, 근데 참 혹시 저기 대표님 지금 LA 산불이 엄청난 것 같은데 좀처럼 꺼지지도 않고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부정적인 여파는 없을까요? 이게 뭐랄까 약간 연례 행사처럼 지나왔지 않습니까? 글쎄 자주 예.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그 영향으로 다들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라니냐,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이 서부 해안 쪽이 상당히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또 가뭄도 들고 이러다 네. 보니까 산불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히려 이제 영향 자체는 지금 보면 미국의 보험사들이 지금 날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특히 서부 쪽은 이제 화재 보험 들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네네. 지금 그 보통 미국은 그 소위 모기지를 빌릴 때 보험료가 엄청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자만큼이나 보험료가 높은 걸로 네. 알려졌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보험료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놓고 그러니까. 보면 예. 당장 보험 업종에도 마이너스 영향이겠지만 예. 미국의 CPI를 높이는데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그런 쪽에도 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자체가 그 우리 전반적으로 사는데 좀 더 팍팍하게 만드는 저도 미국민들이 사는데 네. 팍팍하게 만드는 그런 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좀 여쭤볼게요. 지금 4.7%까지 그런 상황이고 뭐 5%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발행 급등 우려도 좀 영향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우리가 환호했던 예. 이슈인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2년 전이면 2023년도입니다. 그때 네. 상반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채 한도 위기 뭐 이거 네. 갖고 한번 난리를 쳐갖고 그때 뭐 무디스 이런 데서 아, 미국의 네. 신용등급 낮추고 뭐 이런 네. 일이 있었고 이후에 돌아오는 발행들의 장기물 10년물 이상의 발행량 증가 때문에 금리 올라간다. 그래서 5%가 그때 넘었었거든요. 8월 네. 달에. 그런데 그때 앨런이 그걸 잠재운 게 10월 말에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10년물 발행 안 할 거야. 이거 돌아오는 거 다 우리 1년 미만짜리로 돌릴 거야. 단기로 다 돌릴 거야.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그때부터 2024년 하반기, 정확히 4, 4분기에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것이 밀린 숙제였던 거죠. 이 네. 방학 숙제를 미뤘다가 막판에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까지도 다 이거를 1년물 미만을 낮추다 보니까 발행 물량, 그러니까 롤오버라고 그러죠. 리파이낸싱 되는 물량이 작년에 2.3조 달러였는데 지금 올해 발행할 물량이 이제 9.5조 달러라 와. 엄청 왜냐면 이게 원래 10년이면은 10년짜리로 발행해야 10년 이후에 돌아올 텐데 예, 예. 이걸 다 1년짜리로 다 돌리고 나니까 1년 만에 다 돌아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작년 이맘때는 7조 달러가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네. 그걸 다 단기물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그게 합쳐져 갖고 지금 9조 달러가 지금 넘어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게 미국의 지금 그 발행 돌아가는 것이 대략 한 2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예. 9조 달러 자체가 지금 올해 또 돌아와서 롤오버이 되니까 여기에 또 하나 베센트라는 미국의 신임 재무장관이 네. 우리 10년물 많이 찍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그랬죠. 말이죠. 그대로 간다면 이거 자체가 시장에 수급에 엄청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죠. 10년물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금리 올라가는 거 다 봤지 다 않습니까? 봤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도 사줘야 되고 미국 내에서도 사줘야 되는데 수급이 이렇게 꼬여버리면 추가적으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기간 보험료를 더 요구할 수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그래서 올해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 넘고 6%의 우려까지 나오는 이것을 어떻게 잘 소화해낼 거냐에 대한 그러한 걱정 때문에 나오는 그런 위험, 경고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참 보면 놀라운 게 어제 이제 미국 재무부 발표가 있었는데 12월에 미국 재정 수지 적자 870억 달러. 시장 예상치는 750억 달러였는데 뭐 한 120억 달러 예상보다 더 많았고 이제 여기서 회계 연도가 여기는 거기 11, 12 해서 이제 10월부터 시작이죠. 예, 10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2025 첫 회계 연도 3개월 동안에
누적 재정 수지 적자가 7,109억 5천억 달러. 이게 2021년에 팬데믹 왔던 그때 얼마나 돈 풀었습니까? 그때의 그 당시 그 똑같은 10월, 12월 2021년 그때 3개월 동안에 사상 최대 적자 5,729억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지금 훨씬 많은 7,109억. 와, 나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엄청 썼네요. 바이든 행정부. 그게 다 이자 때문입니다. 이자. 아 예. 이제 미국 그 당시에는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고 네. 지금은 평균 그 금리가 3.5, 3.7까지 가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으로도 연에 1조 달러 이상이 나가게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고금리의 그러니까 부채가 왜 이슈가 되냐면 제로 금리의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네. 시장 금리가 지금 엄청 지금 옛날에 비해서 엄청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들 특히 중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서 사실은 재정 적자 때문에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기간 프리미엄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증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연초 수익률 괜찮은 편이고, 이 가운데 뉴욕 증시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지금 현재 0.5% 올라갑니다. 2,511포인트, 코스닥도 0.57% 올라가네요. 72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54,200원, SK하이닉스도 1.38% 상승합니다. 197,700원, 198,200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합니다. 35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6% 올라가면서 141,000원이고요.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22,500원, 그리고 기아는 보합이네요. 106,800원. 셀트리온 소폭 올라갑니다. 185,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0.4% 상승합니다. 44,300원이고 KB금융 0.3% 상승하네요. 89,400원. 그리고 네이버가 1.2% 올라가면서 20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1.3%, 지금 1% 이상 올라가면서 3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권으로 12만 7,400원. HLB 오늘 5.9% 강세 보여줍니다. 8만 4,100원이고요. 에코프로 0.6% 올라갑니다. 6만 4,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4% 하락합니다. 24만 8,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약보합으로 11만 7,800원. 삼천땅제약 0.9% 떨어집니다. 16만 2천원. 클래시스는 올라갑니다. 5만 1,400원이고 휴젤도 0.38% 상승하면서 26만 3천원.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됐죠. 0.7% 오름세. 엔캠도 0.9% 올라갑니다. 15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모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어제 많이 떨어졌던 한국첨단 소재 오늘 8% 강세 보여줍니다. 4,820원이고 아이언 플러스도 5.7% 올라가고요. 라닉스도 2.4% 상승하면서 3,420원. 아톤도 3% 강세입니다. 6,810원이고요. 바이로그 디바이스도 지금 3.6% 상승 보여주고 있고 CQ센이 13% 급등합니다. 2,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이버도 지금 4.6% 올라갑니다. 6,070원. 그리고 우리넷 한국정보인증까지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ICTK, 엑스게이트 지금 5%에서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모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오늘 보니까 핀테크, 자율주행차 이런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SOS랩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14,700원이고요. 슈어소프트테크도 7% 강세입니다. 6,260원. 그리고 포니링크도 6.7% 올라가고요. 칩셋미디어도 5% 상승하고 있고요. 퓨런티어도 4.6% 강세입니다. 넥스트칩도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닉스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MDS테크, 인포뱅크 지금 3%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지금 3% 이상 올라가고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차들 움직임 좋습니다. 자, 오늘 일부 또 은행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2.8% 강세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JP모건을 시작으로 이제 주요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금융주, 은행주도 주가 흐름 좋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은행주, 금융주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모두 1%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고 BNK금융지주도 1.7% 올라가면서 11,3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카카오뱅크도 지금 1%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금융주 흐름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421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433억 원, 4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32억 원, 1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3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20전 하락한 1,46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뭐 코스피 흐름 굉장히 좋네요. 지금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시장 네. 힘이 괜찮네요. 그러네요. 예. 예. 대표님 지금 개장 초 흐름 어떻게 해석되세요?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최근에 우리나라 그 시장 상황은 미국하고는 이미 작년에도 디커플링 됐었고 좀 다르죠? 예,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좀 다르게 돼 있는 네. 거고 그것에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흐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시장의 처음 단추는 외국인들이 많이 잘 껴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안 내려오더라도 적어도 네. 현재 수준에서 변동만 없어도 우리면 뉴머니들은 들어와서 환율만 유지되면은 주가 올라간 거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다만 지금은 아마 장기 투자자들보다는 단기 플레이하는 자금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 있을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그래서 이제 금통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 예상은 여기서 이제 미국이 좀 주춤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오르면 결국은 집 나가서 미국으로 가 있는 서학개미들 중에 일부는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국 시장에 결국은 그것이 환율 안정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특히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것 자체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수단이다. 결국은 이 두 개를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한 몸으로 생각하면서 금융 당국자들이 좀 플레이를 해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야,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61선 공방에서 이제 61선은 올라서는 걸로 지수는 뭐 가닥을 잡아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 2,500, 한 60 내지 70이 다음, 그 다음에는 2,600 한 3, 40까지도 여기서 그러면 추가 1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리고 패턴으로 살피더라도 이게 또 나름대로 야 시장 참 강하네요. 네. 어찌됐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동향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5%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복습 차원에서 예. 지난주에 갖고 왔던 차트 다시 갖고 네네. 왔는데요. 이게 특히 우리 미국의 해외 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실 차트라서 또 한 번 복습 차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X축은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그러한 그릭을 나타낸 거고요. Y축 수직선은 지금 주식과 채권 금리 간의 방향성과 관련된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붉은색 선으로 박스가 돼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는 순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그 주가와 채권 금리는 반비례, 네. 반대서 예.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주식시장은 떨어진다는 거죠. 주가는. 그런 것이 특히 5%를 넘어서는 순간 좀 더 지금 보면 점선이 되게 많은 걸 점표가 많은 걸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62년부터니까 상당히 긴 장기간의 흐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올해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이 올해는 조금은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넘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도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올해는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고 올해 1년은 모르겠지만 긴 그림을 놓고 봐도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봐도 22~23배에서 주식 시장을 사면 그러면 이후 10년물의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예. 5% 미만으로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에 장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엄청 싸져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네. 그런 차트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일 우리 하는 금통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예, 인하냐, 이게 짬짜면 동결이냐. 같은 네. 느낌인데 금리 인하를 세게 갈 거냐, 네. 아니면 환율 방어 때문에 한 템포 쉬고 갈 거냐. 네. 이게 뭐 적어도 시장에서는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금융 상황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우리나라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 좀 더 일단 우선순위 입장에서는 맞지 않느냐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이번에는 한번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너 내지는 좀 상황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10년 물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한미 그 10년물 금리 차 역전이 지금 역대급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200bp가 넘었었거든요. 예. 최근에 어제까지 체크해 보니까 한 190bp로 좀 줄긴 했지만 지금 정확히 보면 금리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붉은색 선이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굳이 더 인하해서 시장에 신호를 줘갖고 미국과 금리 차를 더 벌릴 거다라고 하면 환율은 더 튈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그럼 그걸 과연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걸 해서 얻는 실익이 뭘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만약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다면 뭔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보관이라도 좀 제대로 내놓고 해야지 그냥 마냥 우리는 화는 그냥 소위 후순위야.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계속 금리 인하해갖고 내수 진작만 할래라는 것을 어찌 보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하는 입장에서는 한 마리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기서 시장 금리 차라는 것이 정책 금리 차이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환율은 기준금리하고는 따로 움직이기 상관없죠. 때문에 시장 금리 차는 시장 금리 차에. 예,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데칼코마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정확히 데칼코마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의 변수,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고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미 금리 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고 10년이 2.84%, 미국지 10년은 4.8%. 뭐 그냥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볼 것 같으면은 2.8이고 4.8이니까 200bp네요. 200bp 차이네요. 예, 그러니까 더 벌어졌거든요. 2% 포인트 차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준은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28, 29, 다다음 주 화수. 근데 우리가 먼저 하는데 뭐 굳이 연준하는 것도 보고 움직여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또 이 말씀 드냐면 예. 12월 달에 외환 보유가 오히려 늘었어요. 외환 보유 그러니까 2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좋아할 게 아닌 게 거꾸로 말하면 환율 방어 안 했다는 거 사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내비두면 네, 네.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는 이유가 그러네요. 환율을 사실 안정화시키라고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인데 그냥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늘려갖고 우리 잘했어요라고 하느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상황은 엄청 쌓여 있는 4,100억 달러나 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환율을 좀 안정화 먼저 좀 시켜줄 필요가 분명 저는 개인적으로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취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날 어느 정도까지 뭐 행정명령 서명을 할지도 궁금해지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 비겁하지만 안전하게 전 그것을 안전하게? 권합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예, 예. 비겁하지만 안전한 게 왜냐면 예. 이게 돈을 벌었을 때 얻는 그 소위 그 기대 효과보다 예. 잃었을 때 얻는 게 보통 2배 더 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 느끼는 효용이 예. 그러니까 행복한 게 돈을 얻었을 때 100이면 예. 똑같은 금액을 잃으면 마이너스 200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노벨 경제학 쪽에서도 심리나 이런 데서 증명이 고통이 된 큰 거네요. 이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잃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한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비겁하지만 안전한 방향을 하자는 게 이게 하나증권에서 재밌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 통계치가 나와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네. 결국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1월 달에 주도 업종, 정확히는 24개 업종 중에 1, 2등 업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1, 2등 업종이 상반기 내내 시장을 상당히 많이 이기더라. 네. 그렇다는 얘기는 1월 달은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그냥 중간 정도로 가져가더라도 1월 말 정도 가서 주도 업종이 나타날 거잖아요. 네. 1, 2등 업종을 네. 그때 비중을 늘려서 쫓아가시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크게 상반기 내내 큰 실패 없이 따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 비겁하지만 안전한 투자 전략을 꼭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